안녕하세요.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. 이번 강의는 이전 강의에 이어서 모의고사 19년 9월 고2 모의고사 강의하려고 합니다. 자, 이게 이제 주어진 지문인데요. 여기에 들어갈 빈칸을 찾는 게 문제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늘 여러 번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또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 일단 한 문장씩 해석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. 해석을 하면서 이 문장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. 일단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지 훨씬 더 개별적인 문장들이 더 잘 이해되고 전체적인 맥락 파악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배경 설명으로 제가 이제 이 똑같은 슬라이드를 매 모의고사 강의 때 알려드리는데요. 이번에는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요 부분만 따로 제가 이제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문장의 구조, 이거보다 실은 더 익숙한 말은 오형식이라고 하죠. 자, 5개의 형식이 있다는데 저는 그냥 구조라는 말을 썼습니다. 이 5개를 보면 주어 동사가 다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. 요 동사의 뜻에 따라 뒤에 오는 구조가 달라지게 됩니다. 또는 성분이 달라진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요런 사형식 동사라고 하죠. 주다라는 동사인데 주면은 받는 사람이 있고 주고받는 물건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동사의 뜻만 알지 말고 이 동사가 다음에 어떤 구조 또는 어떤 성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글을 읽을 때 굉장히 예측을 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. 마찬가지입니다. 문단의 구조라는 것도 있는데요. 문단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. 그런데 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문장에서처럼 주어와 동사의 역할을 합니다.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가 핵심적인 성분이듯이 또 주어 동사를 보면서 뒤에 뭐가 올 수 있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랬죠?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 문장이 100% 글감 또는 소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이 문장이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이 글의 흐름, 논리 전개가 달라지는데 EBS에서는 연계교재에서는 4가지만 제시하고 있었어요. 원인, 결과가 있고요. 기존에 통념이 있으면 반박하는 글이 나오겠죠. 또 문제의 제시 또는 문제점을 있으면 거기에는 해결책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주제문, 어떤 사실을 얘기하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증이 있어야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세분해서 대조의 글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변화, 옛날에는 어땠는데 요즘은 어떻다. 이런 변화에 대한 글의 전개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. 발명품이 있으면 과정도 있고 그 결과, 대개는 좋은 결과, 보통 이득이 되는 결과가 낳게 되죠. 그래서 발명품이 있으면 결과가 무엇일까? 이런 것에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본문을 볼까요? 첫 번째 문장, 이것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첫 문장을 이해를 바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개의 구조 중에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진정한 정말 읽기를 잘하는 분인 거죠. 자, 첫 번째 보겠습니다. Children developed the capacity, 능력이라는 뜻이고요. Solitude, 고독, 뭐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고독함, 외로움, 또 capacity는 능력, 이렇게 돼 있죠. In the presence, 그러면 뭐 나타남, 존재, 이렇게 예를 들면 단어를 다 썼다 그래 보세요. attentive, 그러면 이것도 돌보는, 세심한, 주의 깊은 이런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런 단어를 이 문장을 그대로 사전에 있는 뜻을 그대로 대입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 문장이 대충 무슨 뜻인 줄 알지만 해석을 했는데 왜 해석을 하죠?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해석, 우리나라 말 자체가 너무 어색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야, 너 도무지 무슨 말이냐? 우리도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첫 문장을 이렇게 아이들은 뭐 돌보는 사람들의 존재에서 고독의 능력을 발달시킨다. 뭐 대충 이렇게 해석했어요.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뭐 이해가 되나요? 그러니까 첫 문장이 이렇게 대입해서 안 될 때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지 이 글을,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의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주변에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을 때
외로움을 또는 혼자 있는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. 이렇게 돼야 되죠. 그런 거 보면 이 모의고사 해설서가 참 잘 돼 있었어요. 보세요. 아이들은 관심을 가져다 주는 타인이 있을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다. 굉장히 자연스럽죠. 왜냐하면 물론 이제 해석인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. 아이들은 발달시킨다.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어떤 있을 때 돌봐주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겠어요. 이거를 직독직해라고 하죠. 근데 이 모의고사 해설서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해석을 했습니다. 어쨌거나 여기다가 뭐 능력 그리고 특히 solitude를 뭐라고 했죠? 혼자 있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바꿨죠.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 solitude가 이 글의 또 글감,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뒤를 다 보지 않고는 이렇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우리말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어떤 글의 구조를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나요? 주제문입니다. 아이들이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대요. 조건이 있죠? 돌봐주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어떤 주제를 던져놨으면 논증을 하는 건데요. 이 논증을 할 때 가장 그래도 잘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예를 드는 건데 여기서 바로 여기 보세요. consider 이랬죠. 바로 이런 consider라는 요 단어가 한번 고려해 봐라. 명령문으로서요. 가벼운 명령문이죠. 바로 상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 놓고 또 두 번째 보세요. or imagine 또는 상상해보자. 그러니까 이 주제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는 뜻이죠. 그리고 어떻게 해요? 예문 1 이렇게 또 예문 2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읽고 이해 잘 되는 것만 읽으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첫 번째 예문을 읽었어요. 그죠? 숲속에 들어가서 아이를 있다 보니까 아이가 어떻다고요? gradually takes walks alone 혼자서 하더라. 능력을 발달시켰다는 얘기죠. 그래서 첫 번째 예문을 이해됐다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읽을 필요가 없는 문장입니다. 그리고 이 글쓴이가 다시 한번 마무리 시켜주죠. 뭐라고요? 자, 보겠습니다. 제가 좀 더 도표해서 이게 바로 예 1이고 얘가 예제 2죠. 그래 놓고 빈칸에는 이 사람이 딱 세 단어로 다시 한번 정리시켜 줬습니다.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왔죠? 여기 solitude라는 단어가 나왔죠? 예. 그래서 solitude를 하게 해준다. 혼자 있을 수 있게 해준다. 뭐가요? 조건이 있죠? presence. 그래서 똑같은 presence라는 말을 안 쓰고 뭘 썼어요? attachment. 그래서 이것도 attachment 사전 찾아서 부착 뭐 이런 말 하지 말고요. 모의고사에서는 애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도 사전적인 의미로 애착이지 여기서 뭡니까? 좀 더 이렇게 해요. 다른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있는 것은 혼자일 수 있는 능력, 혼자일 수 있게끔 해준다.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attachment는 부착하다 또는 지금 여기서처럼 애착 이런 뜻이 있는데 애착은 혼자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. 우리 애착은 이런 뜻으로 안 쓰이잖아요.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의고사의 해설이 또 너무 문장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에 집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단어 뜻을 사전에 있는 그 단어를 자연스럽게 응용해서 문맥에 맞춰서 읽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한 문장씩 읽어서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첫 문장 읽어보고요. 또 쭉 보면서 이런 단어 consider 또 imagine 이런 단어들은 바로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할 때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오면은 그리고 또 이제 반복되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. 여기 무슨 반복되는겠죠? gradually 또 어디 있죠? gradually. 그러니까 여기서 실질적으로 children developed 하고 여기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다가
gradually라는 말을 써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발달시킨다 그래야죠. 그래야지 여기 있는 말과 gradually와 여기 있는 gradually가 짝을 이루고 또 여기 있는 attachment가 뭐하고요? 뭐하고 짝을 이루죠? 여기 presence랑 짝을 이루는 겁니다.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문장 읽고 다음 문장 읽고 또 그 다음 문장 읽고 이런 게 아니라 입체적인 구조, 3차원, 4차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문장을 3분 동안 한 문장씩 그냥 해석하면서 읽는 거랑 1분씩 쭉쭉 훑어보면서 3번 훑어보는 게 훨씬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주 아까 읽어 구조에 어떤 전형적인 문단을 일단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문단을 통해서 첫 문장을 보고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겠다. 이런 능력을 일단 키워야지만 문단을 더 아주 크게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문장은 해석은 안 하고 있는데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른 부분도 이제 제가 해석하지 않은 부분도 한번 공부해 봐야 됩니다. 그리고 해석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될 수 있죠. 그렇다면 댓글로 또 쪽지로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개별적인 문장은 또 따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조만간 아까 얘기한 요 부분 계속 반복되게 설명하니까 저도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문단의 구조, 요 전형적인 각각의 원인 결과, 그래서 7개의 지문이 문단이 필요하겠죠? 제가 지금 발췌하고 있습니다. 전형적인 이 구조에 딱 맞는 문단을 모의고사에서 발췌 중인데 되는 대로 빨리 올려서 여러분들이 영어의 문단은 어떤 것이 있구나 이렇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모르는 문장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.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